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22페이지 가산세 나오죠. 그리고 자, 27페이지에 가산금이 나오죠.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은 용어가 비슷하는데 자, 역시 같은 용어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가산세, 가산금은 자, 이 틀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세금에 일반적으로 부가징수 절차가 있습니다. 부가징수. 자, 그래서 자, 부가라고 하면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을 부가, 거둬들인 걸 징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금을 부담시켜서 거둬들이는 방법에 있어서 자, 신고 납부. 자, 신고 납부에 의한 자, 세금이 있는데 신고 납부란 납세 의무자가 자, 용어적으로 봅니다.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신고 납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방법, 이걸 신고 납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세금에 있어서 보통 징수가 있습니다. 보통 징수. 그럼 보통 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보통 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은 국가, 지자체, 장, 위임받은 공무원 등이 있겠죠. 이런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보통 징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이 반복이 되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신고 납부하고 보통 징수 우리 시험적으로 매회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연관시키겠지만은 그럴 때 신고 납부하면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내는 방법, 보통 징수는 자, 세무공무원인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보통 징수라고 하는데 지금 용어 가산세, 가산금의 용어를 정리하고 있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왜 가지 부가징 절차가 이거 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산세라는 용어는 자, 가운데 끼어듭니다. 이릅니다. 다음에 가산금이라는 용어는 자, 보통 다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틀에 이 후는 좀 다시 하겠지만은 전체 틀을 보면서 신고 납부, 가산세, 자, 보통의 가산금에 여기서도 항상 기본 틀을 잡아야 됩니다. 기본 틀을 잡아서 가산금까지 이렇게 틀 잡아는 게 자,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징수, 가산금 이 틀을 좀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혼돈이 되면 지금 용어 안 들어갔습니다. 혼돈이 되면 가산세고 가산금이죠. 그죠? 그래서 혼돈이 되면 우리가 공부하는 게 세금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 이러면은 절차 흐름을 잡았을 때 가산세, 가산금이 뒤바뀌진 않겠죠? 그래서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 징수, 가산금 이틀 다시 말씀해서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가산세라는 용어를 봐야겠죠? 가산세라는 용어는 세법상 여러 가지 의무, 이걸 각종 의무가 있습니다.
각종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산출한 세액의 가산 더한 금액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법상 각종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액의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핵심은 의무입니다. 의무, 여러 가지 의무가 있더라 그 말이야. 의무의 성실한 이행 확보죠. 그래서 가산세라는 세금은 행정, 제재적 성격을 갖는 것을 가산세라고 한다. 행정, 제재적 성격을 지닌 걸 가산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산세는 가산금을 왜 틀 잡았냐면 이 가산세는요. 가산금은 가산세 포함이 되냐 되지 않냐. 당연히 봐보세요. 가산금은 저 뒤쪽에 있잖아요. 이 뒤쪽에 있는 걸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적용할까요? 안 되겠죠? 지금 화살표 흐름이니까 가산세가 여가 있습니다. 근데 가산금은 한참 뒤에 있죠? 근데 가산금은 가산세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가산금은 가산세 포함한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그냥 암기한 사람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가산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흐름 봐야겠죠? 그런데 가산세는요, 해당 세목으로 하는 겁니다. 가산세는 해당 세목으로 한다. 그 말은 가산세는 세금의 일종이다 그 말이야. 세금의 일종. 왜 가산세잖아요. 우리가 취득세, 양도소득세 세 붙었잖아요. 세금 이름이죠. 가산세도 해당 세목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의 일종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가산금 아닙니다.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가산에 해당 세목으로 하겠다. 그래서 가산세 용어는 지방세 가산세, 국세 가산세 용어는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용어가 국세 가산세 용어나 지방세 가산세 용어나 동일한데, 그럼 이제 이 가산세 용어는 정리했습니다. 그럴 때 그 가산세 적용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 두는 세금 취득세가 있고, 등록 면허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 그래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는 지방세고, 양도세는 국세죠. 국세. 그래서 지방세 가산세와 국세 가산세 적용이 있는데 공부하기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교재에는 지방세 가산세, 국세 가산세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 정리 틀은 같습니다. 기본 틀은. 그래서 지방세 취득세, 국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신고 납부 세목입니다. 그러면 납세무자가 신고돼야 되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의무 중에 신고 의무하고 납부 의무만을 핵심으로 잡자. 그래서 신고 의무, 납부 의무가 있더라 그 말이더라. 그래서 신고 의무,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는 불성실의 가산세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불성실의 가산세. 그래서 이 불성실이란 성실한 의무를 안입을 다하지 아니했죠. 그래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액에 가산한 금액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자, 가산세 종류가 다양한데,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핵심으로 잡으면 돼요. 이에 뭐 납부 신고 이에 기장 불성실 가산세도 있고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 불성실 가산세도 있고 등등 다양한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핵심으로 잡아라. 그랬을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가산세 적용, 양도세, 가산세 적용이 있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다시 신고음을 다지 아니할 때 무신고고,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때 과소신고로 구분돼서 불성실 가산세가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를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무신고,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으니까 과소신고. 그럴 때 이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되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족세액, 미달세액의 10%가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 유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율은 20%고 과소신고 불성실의 가산세는 10%가 돼서 이런 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국세, 지방세 동일하게 20%,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10%가 되기 때문에 지문을 잘 봐야겠죠. 신고를 다하지 아니한 때인지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때인지 구분해서 무신고와 과소신고 구분해야겠죠. 그런데 신고를 다하지 아니했던, 자, 적게 신고했던 허위계약서 등에 의한 부당신고가 있습니다. 그게 부당무신고가 됐든 부당과소신고가 됐든 허위계약서 등엔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는 동일하게 세액의 40%가 적용된다. 세액의 40%. 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당신고,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40%가 됩니다. 구분하시죠? 왠지 우리 지금 7회 대비하면서 느낌이 좀 와요. 이 가산세는 잘 나오는데 최근에는 직접 안 나왔거든요. 개념만 물어봤지. 이런 걸 구분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자진 납부일, 고질 하루, 일수인데 하루에 10,000분의 3이 됩니다. 만분의 3 오면은 100분율로 오면은 0.03%죠. 그래서 만분의 3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0.03 하면은 우리가 마음 아프게, 자, 고인이 대신 우리 전직 대통령 0.03이죠. 03 대통령.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0.03 이렇게 틀잡아서 정리해달래. 워낙 세법은 수치적 암기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납부 불성실은 0.03. 그래서 1000분율, 우리가 100분율의 의미에서 만분율이죠. 만분의 3이니까 100분율로 환산해서 구분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부 불성실의 가산가를 확인해 봤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끝내면 조금 서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가산세라는 세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가산세를 좀 줄여준다. 그 말이 이게 감면인데 이 가산세 감면은요, 특히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할 경우에 그다음에 수정 신고. 수정 신고를 할 때 가산세를 좀 감해 주는데 자, 우리 관심 두는 건 기한 후 신고입니다. 그래서 자, 신고납부 세목은 기한,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할 수가 있더라. 그 말에서 기한 후 신고할 경우 자, 가산세 감면, 본세금 감면이 아니라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 때 받는 게 아니라 기한 후 신고도 기한 지난 후 신고를 한 달,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할 경우에 자, 국세든 지방세, 가산세를 감면을 받는데 한 달 후에 한 달 신고할 때 그 감면율이 100분의 50, 절반을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24페이지에 기한 후 신고하고 가산세 감면 등이 나와 있죠. 그 내용의 핵심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는 세금이 많은데 이 기한 후 신고할 경우에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감면은 자, 한 달, 1개월 이내 30일 아닙니다.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할 경우에 가산세를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그런데 기한 후 신고잖아요. 그래서 가산세 감면은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감면되는 거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한 후 신고잖아요.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할 수가 있는데 한 달 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받는 거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 신고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까지만 확실히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가산세 규정을 확인 해 드려 봤죠. 36페이지 역시 국세, 가산세 감면도 나옴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산세 규정이 있어서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정리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는데 자, 가산세를 확인 해 드려 봤고 이제 27페이지에 봐보시면 가산금이 나옵니다. 가산금. 자, 그러면 이제 가산세하고 용어가 다릅니다. 확실한데, 근데 가산금이 어디 있냐? 여기 있죠? 그럼 보통 다음이 되겠죠. 그래서 가산금이 적용이 되려면 고지서가 발급이 돼야 가산금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고지서 발급이 되면서 자, 세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 자, 더한 금액을 가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우리가 단순히 말하면 세금을 체납했다는 말을 쓰죠. 세금을 체납. 그래서 가산금이란 체납액에 적용되는 걸 가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체납액의 의미가 되니까 성격적으로 가산금은 연체, 이자적 성격을 갖는 게 가산금이 되는 겁니다. 가산세는 행정, 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가산금은 연체이자, 즉 성격을 지닌 게 가산금이에요. 우리가 연체했다 그 말을 세금을 낼 때 못 낸 것이니까 연체를 했으니까 그에 따른 이자적 성격으로 더해서 내는 금액이 가산금이 되기 때문에 가산금은
세금은 적용돼요. 공과금에 다 적용되잖아요. 제때 공과금도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더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가산금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가산세, 가산금을 막 혼용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 공범에서는 가산세하고 가산금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산금을 보통진 다음으로 쓰는 이유가 있겠죠. 가산금은 고지서 발급이 돼야 적용됩니다. 고지서 발급을 하면서 언제까지 납부 기한이 있죠.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 더한 금액이 가산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징수, 보통 징수한 세금은 자,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자, 원칙은 자, 재산세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 국세인데, 자, 이 지방세 가산금, 국세 가산금의 적용 범주이 좀 다른데, 지방세 가산금은 지방세 기본법에, 국세 가산금은 국세 징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산세 기본은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가산금에 있어서는 자, 흘러갔을 때 일반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가산금은 자, 세금을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적용되는 걸 일반 가산금으로, 자, 체납액에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가 적용되는 걸 일반 가산금이라고 한다.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온 건 오늘이 만약에 납부 기한이었다면 내일 내든 내년에 내든 상관없이 체납액의 3%를 더 내는 것을 가산금, 즉 일반 가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산금의 무골중자, 중가산금이 있는데 중가산금은 납부 기한 자, 지난 날부터 있는데 납부 기한 한 달, 1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이 온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가산금에 다시 가산한 금액을 중가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금은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3%라면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한 달, 1월이 지날 때마다 자, 가산금에 다시 가산한 금액을 중가산금으로서 체납액에 한 달에 지난 한 달에 1000분의 12, 1.2%가 적용되는 것을 중가산금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한 달 1.2%씩 더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날 때마다니까 자, 중가산금은요 60개월, 5년이죠. 60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60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이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틀 좀 봤는데 국세가 됐던 지방세는 같은 틀이에요. 그런데 자, 이 화살표가 일반 가산금이라 중가산금 제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가산금 제외 규정은 지방세하고 국세가 좀 다릅니다. 지방세, 국세. 자, 지방세하고 국세는 체납액이 지방세는 30만 원, 국세는 체납액이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에 대해서 중과상금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30만 원과 100만 원도 구분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요. 2015년도 여러분의 집에 대한 재산세, 주택분이 됐든 자, 재산세를 만약에 체납하고 있으면 자, 현재까지 그랬을 때 만약에 재산세 체납액이 25만 원이면요. 고민하는 데 어차피 그 일반 가산금 3% 내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재산세 체납액이 만약에 40만 원이다. 그러면 고민하셔야 돼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씩 붙어가니까.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산금은 납부기 한 지난 날부터 적용되는데 중가산금은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가산금에 계속 다시 더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런데 체납액이 지방세는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적용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하죠. 이게 가산금 규정을 확인해서 제가 자, 확인 문제 정리하겠지만은 자, 이제 봐보세요. 칠판 정리해야 됩니다. 전체 틀 한번 봐보세요. 전체 틀. 자,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인수, 가산금이 있죠. 그죠? 자, 그럼 봐보세요. 자, 가산세라는, 자, 여기 가산세 여기 있죠? 이 가산세는 위에 있습니다. 자, 가산세는요, 이 가산세는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가산세는 모든 세목 중에 왔는데 그 이유는 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로 보통 징수가 시작이죠. 앞에가 없죠. 그래서 보통 징수에 의한 세금은 가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산세를 체납했다 할지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금을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취득세는 저는 신고 납부한 세목으로서 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고 가산금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집이나 땅을 사죠. 그러면 취득세를 제때 내면 되는데 신고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가산세란 걸 적용을 해서 고지서가 발급이 되는 거예요. 발급을 해서 기한 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 납부하지를 못하면 가산금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한 세금이지만 보통 징수할 경우도 있는 겁니다. 어느 때 신고무 납부를 다하지 아니할 때는 가산세라는 걸 적용해서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가 스타트, 재산정보세는 보통 징수가 스타트, 시작이다 그 말. 그러놓으면은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 징수, 가산금의 틀을 잡아서 우리 2차, 지금까지 우리 시험 매회 이 부관 절차 흐름에 대해서 시험에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매회 다 출제가 됐어요. 매회.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든 틀린 지문이 되든 매회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 세금 취득세든 재산세든 양도소득세 문제를 물을 때 이 부관인 절차의 틀은 꼭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취득세에 가서 재산세에 가서 양도소에 가서 그 신고 납부의 의무에 대한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재산세에 대한 납부 기한이 언제가 되는지, 양도세를 언제 신고해야 되는지 이것들의 규정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는 겁니다. 이 틀을 잡아놓고 그래서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징수, 가산금 틀 한번 생각하셨죠? 그럼 이제 실제로
가상금은 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계산할 수가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28페이지 봐보세요. 28페이지 확인 문제 한번 봐보시면 자, 국세 200만 원, 국세 200만 원을 고지받은 자가 납부기한이 2016년 5월 말인데 납부지 아니해서 9월 달에 납부했다. 그 말 19일 날. 그럴 때 가상금과 중가상금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계산해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8페이지 자, 확인 문제 4번 자, 보시면 자 2016년 자, 5월 31일이 자, 납부 기한인데 자, 네, 국세입니다. 국세가 200만 원. 200만 원을 자, 5월 말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지를 못하고 9월 19일이죠. 9월 19일 날 자, 납부를 했다 그 말. 납부. 자, 이럴 때 가상금하고 중가상금이 얼마나 될까? 저럴 때 자, 납부 기한 내 납부지 않았죠. 그러면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가산금이 적용이 되겠다. 가산금. 근데 가산금은 체납액이 200만 원이죠. 200만 원에 3%. 3%. 그래서 6만 원이 가산금이 되겠다. 200에 3%. 자, 가산금이 6만 원이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 중가상금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 중가상금은 국세는 체납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적용 안 되는데 200만 원 체납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가상은 적용이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죠. 납부를 5월 말, 6월 말, 7월 말, 8월 말. 자, 일단은 한 달이 지났죠.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중가상금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중가상금은 자, 체납액이 200입니다. 자, 200만 원에 한 달이 지날 때마다 한 달에 1.2%가 적용되는 겁니다. 1.2%. 그럴 때 한 달이 지날 때마다니까 자, 몇 달이 지났냐? 올 단위입니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지날 때마다입니다. 그래서 자, 5월 31일이 납부 기한이니까 5월 30일, 6월 한 달 지났죠? 자, 7월 한 달 지났죠? 8월 한 달 지났죠? 9월은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날 때마다가 몇 번이죠? 오, 대단하시네요. 3번. 한 달이 지날 때마다 3번. 3번에 1.2%다 그 말이. 자, 그래서 72,000원이 중가상금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보세요. 9월 19일 날 자, 납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5월 31일을 빼보자. 빼보면 자, 차감을 하면 19에서 자, 30일을 못 빼니까 자, 30일로 오면 넘길 수 있죠? 자, 그러면은 한 달에 넘기니까 자, 8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빼니까 만약에 20이 되겠다. 뭐 19는 20, 2이 되는데 자, 8에서 5를 빼니까 3이 되겠다. 그러면 3개월하고 약 20일이 될 거 아니에요. 20일 또는 뭐 18일 되든 간에 상관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한 달이 지날 때마다니까 자, 월수 넘어간 게 3개월이잖아요. 그 3개월의 의미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가상금과 중가상금의 합은 13만 2천 원이 가상금 중간에 합이 되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만 2천 원이 되겠다. 그래서 가상금, 중가상금의
계산은요, 시험에 한 번도 출제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금 자 계산은 좀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저런 계산을 해보는 게 뭐냐면 그래야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의 규정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는데 뭐 다음 용어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정말 아쉽습니다. 그랬을 때 신고납부 가산세 보통징수 가산금 틀을 좀 꼭 잡으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29페이지에 면세점과 소유권 면제가 나오죠. 자, 한번 봐봅시다. 자, 영어에 취득세라는 세금, 등록면허세라는 세금, 자, 재산세라는 세금,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자, 양도소득세라는 세금, 핵심 세금이 있는데, 아니, 지금 면세점 등을 공부한다면서 맞습니다. 그럴 때, 이 관심돈 세금에,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면세점 제도가 있고, 취득세에는 재산세라는 세금에는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더라. 그 말,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취득세 면세점은요. 자, 정의점은 자, 과세표준 일정 금액 미달할 때 과세 대상서 끽 제외시키는 걸 면세점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이고 50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할 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면세점이라고 하는데 가액의 의미지 세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액이 과표 의미가 되죠. 그래서 50만 원 이하니까 50만 원도 됩니다. 입고로가 되는 거죠. 이하는. 자, 그럼 이제 재산세는 소액 금액이 작기 때문에 징수를 면제는 포기하는 제도를 종이값을 아끼려고, 즉 징수비 절감 등에서 징수를 포기하는 걸 말하는데, 자, 재산세 등의 수지면서는 세액,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 미달할 때 징수를 포기하는 걸 소득징수 면제라고 하겠다. 그래서 재산세라는 세금은 고서 한 장당을 따집니다.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걸 소액징수 면제라고 하면서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입니다. 미만은 입고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 2,000원이면 재산세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소액징수 면제라고 하더라. 그래서 취득세 면세점 제도,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다는 걸 기본으로 뭐 단순하지만 시험적으로 자주 나온 규정입니다. 취득세 면세점 제도가 있다.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는데 제가 재산세라는 세금은 보통 징수한 세금이죠. 고지서 발급에 징수한 세금이죠. 그래서 그것을 발급을 할 때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안 한다. 그 말이 조입값을 아끼려고. 그런데 이제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에는 우리가 최저한세. 참고로 최저한세로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세금은 내야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자 6,000원 미만이 나오면은 6,000원을 내야 된다. 그 말이요.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면세점,
등록, 면허세 아주 공부하기 쓰나는 최저한세, 재산세, 소액증수 면제,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이런 게 없다. 뭐 나머지 뭐 주민세라든가 지역전세 이런 게 나와 있지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면세점에는 취득세, 재산세는 소액증수 면제 이런 틀 잡아서 확인을 좀 하시면 정리가 될 거면서 우리 조세 용어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되는 용어인 가산세, 가산금, 면세점, 소액증수 면제를 한번 확인해 봤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세금의 일생등, 의무의 성립, 확정소멸, 시험에 참 자주 나오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려 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